처음엔 분명 편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막상 진짜 가까운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관계 말이에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대화도 어색하지 않고 겉으로 보면 꽤 친한 사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니고 내 마음을 깊이 기대도 될 것 같은 확신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선 긋는 사람의 관계 신호 7가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왜 어떤 관계는 겉보다 훨씬 더 허전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놓고 차가운 사람보다 애매하게 따뜻한 사람이 더 오래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할 때는 꽤 가까운 사람처럼 다가오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늘 한 발 빠져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먼저 말을 걸고 반갑게 인사하고 분위기도 친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꽤 편하게 생각하나 보다 아니면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으로 보는 건가 싶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관계적으로 확실한 편이 필요할 때는 이상하게 비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의 가벼운 온도는 즐기지만 관계의 무게까지 함께 지고 싶어 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척은 하는데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끝까지 열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야기는 잘 듣는데 자기 이야기는 끝까지 흐리게 남긴다는 겁니다. 내 고민, 내 감정, 내 인간관계 얘기는 자연스럽게 물어보는데 정작 자기 얘기로 넘어가면 늘 조금씩 비켜갑니다. 겉으로 보면 관심이 많고 공감도 잘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깊이는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쌓이기 시작하죠. 진짜 가까운 관계는 서로를 조금씩 보여주면서 신뢰가 같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나는 점점 더 나를 설명하게 되고 상대는 계속 안전한 자리만 지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보다 나만 더 많이 열리고 있다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편한 분위기는 유지하지만 깊어질 수 있는 순간마다 관계의 방향을 살짝 틀어버린다는 겁니다. 같이 웃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겉보기엔 충분히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진지한 얘기를 꺼내거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갑자기 장난으로 넘기거나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의 표면적인 편안함은 원하지만 그 편안함이 친밀감으로 깊어지는 건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분명 가까운 것 같았는데 왜 늘 마지막 한 칸이 비어 있는지 계속 혼자 해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의 우선순위는 끝까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부도 묻고 소소하게 챙겨주는 말도 하고 가끔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나를 꽤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늘 다른 일이 먼저입니다. 나는 신경 쓰는 것 같지만 항상 가장 뒤에 놓여 있는 느낌. 바로 그 허전함이 이런 관계의 핵심일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무시당하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그래서 더 오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순간은 같이 하지만 불편한 순간은 함께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대화, 가벼운 농담, 즐거운 분위기에는 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기거나 서운함을 풀어야 하거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순간에는 금방 뒤로 빠집니다. 이런 관계는 좋을 때만 관계 같고 정적 관계가 시험받는 순간에는 개인처럼 흩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는 대화를 나눈 뒤보다 문제를 겪은 뒤에 이 관계의 진짜 온도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다가갈수록 상대가 미묘하게 한 걸음씩 물러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 상대가 먼저 친근하게 다가온 것 같았는데 막상 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답은 조금 느려지고 반응은 조금 옅어지고
말투는 그대로인데 체감거리는 멀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경계가 흔들리는 걸 더 불편해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은 주지만 확신은 주지 않고 따뜻함은 보이지만 자리는 비워두고 가까운 듯한데 결국은 멀게 남습니다. 7번째는 나를 밀어내지는 않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으로 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대놓고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들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이 사람이 나를 아끼는 건지 아니면 적당히 좋은 관계로만 두고 싶은 건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선을 긋는 사람은 차갑게 끊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처럼 남으면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래서 더 오래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싶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사람은 무조건 계산적이거나 나쁜 걸까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받기 싫어서, 누군가는 관계를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누군가는 원래 깊은 친밀감 자체가 불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덜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계속 헷갈리고 계속 닳게 되니까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점점 더 눈치를 보게 되는지, 혼자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지, 괜찮은 척하며 서운함을 넘기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까운 척하지만 속으로 선을 긋는 관계는 대놓고 상처를 주기보다 은근하게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볼 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친절한지보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관계 안에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은 항상 완벽하진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관계 바깥으로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한 사람인지보다 정말 가까운 사람인지 조용히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나중에 관계를 다시 점검할 때 볼 수 있게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가장 공감된 부분이 있다면 몇 번째였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잘해줄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의 관계 심리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